다음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 및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은 그 분산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에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정보를 담은 신규 데이터가 형성돼서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중지불에 해당하는 그 더블 스펜딩을 방지하고 이체 불가역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51번째 블록, 52번째 블록이 있는데 각각 블록마다 엄청난 양의 거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아까 거래 데이터는 돈만 오가는 게 거래가 아닙니다. 입출력 값의 변화는 모두 거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방식으로 다른 내용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블록의 사례 있는데요. 이 블록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 인포 사이트 가서 특정 블록을 넣으면은 블록체인이 추적 가능하다는데 그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트리 형식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거래 내역을 엔터키를 치면 그 다음에 어떤 지갑으로 가는지 이 지갑 주소마다 이 블록체인의 거래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지갑의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이 투명성과 익명성을 한꺼번에 보여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그러면 해킹이나 위변조를 하고 싶을 때 좀 전에 그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 해시 값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64개 숫자를 만약에 하나만 모른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63개를 알고 하나만 모르면은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넣으면 확률상 16분의 1이죠. 그거를 두 개를 모르면 16의 제곱이고 전부 다 모르면 16의 64제곱이죠. 이것을 10승으로 환산하면 약 10의 77승 정도 됩니다. 이 10의 77승은 숫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1, 10, 100, 1000만 이렇게 했을 때 10의 64승을 가장 큰 숫자라고 그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를 우리는 통상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이 불가사의가 10의 64승입니다. 그리고 10의 68승은 무한대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적용된 샤 유효력 방식의 이 숫자는 만약에 전부 다 모르면 무려 10의 77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사의 무량대수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현재 컴퓨팅 파워로 해킹이나 위변조약에서 들어간다면 이 실제 블록체인에 쓰이는 컴퓨팅 파워로 봐서는 슈퍼컴퓨터 1000대가 들어가도 찾지 못할 그런 엄청난 양의 해시레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통상 저희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은 블록체인에 처음에 상정될 때 쓰던 용어인데 어느 누구나 노드에 참여해서 블록의 생성 가력이나 어떤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누구나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트러스리스 피어리입니다. 정말 블록체인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검증자가 이 노드에 참여한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조차도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죠.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이 신뢰할 수 있는 노드가 참여합니다. 위에 퍼블릭이랑 큰 차이가 있죠. 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노드에는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허가를 부여받은 그런 그 기관들이 노드를 참여해서 여기서 읽기, 쓰기, 보기 이런 권한들을 부여받아서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의 일부 내용을 위조 변조가 아니라 수정 변경하기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있으면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구분하지 않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혼합형, 즉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쓰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방식을 할 때 블록체인의 네 가지 특징, 합의성, 익명성, 불력성, 확장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검증자 또는 이 어떤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서 익명성을 강화시키거나 낮추고 또는 그 신뢰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합의성, 익명성, 불력성, 확장성 네 가지를 하는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방식으로 하면은 실제 금융 거래했을 때 금액을 1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1000만 원 보내야 되면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불력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을 하면 이 불력성을 낮춰주면은 유저 변경이나 수정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성, 익명성, 불력성, 확장성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조합해서 블록체인이 나오는 추세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블록체인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성적 같은 거, 성적은 한 학기 끝나면은 성적 정정 기간이라는 게 있죠.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교수님이 성적 기간을 줍니다. 이때는 레포트를 안 낸 사람이 다시 내거나 또는 채점이 잘못되면 우리가 발생되면 수정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면은 한 달 후에는 더 이상 그 성적 증명서라든가 학점 증명서 변경한다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거나 어떤 더 이상 수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등의 API를 연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자료에 수정 변경도 가능하면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고, 이거 외에도 해싱을 뭐 2번 하거나 또는 기반 인프라는 퍼블릭에서 다시 프라이빗을 간다든가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축이 횡축은 블록체인, 종축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제일 상단이 블록체인이고 밑에는 ICT 기술이죠. 왼쪽은 산업응용, 오른쪽은 파이낸스 쪽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디지털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가지고 디지털이 아닌 경우도 쓸 수 있지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디지털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 ICT 기술이 종축해 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암호화폐 영역이죠. 블록체인으로 생성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로 금융 쪽에 쓰이는 영역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영역이 블록체인과 산업이 만나는 공공보안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계약과 공공기능물, 전자시민증,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시민증, 또 전자투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요즘에 와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과 ICT 기술과 접목해서 산업에 이용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소셜 서비스, 또 사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런 분야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를 주도하는 많은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셜 블록체인 보통 우리 스마트폰으로 쓰이는 SNS의 대명사인 그 페이스북에 해당하는 것이 블록체인에서는 스팀잇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한 영역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단위를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1억 분의 1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거래에 매우 유용하고
소액 거래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든가 어떤 그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 받을 때 아주 미량의 소량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량의 소량의 어떤 그 코인이나 토큰을 함께 넣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마이크로 트랜잭션 거래 결제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구분했지만 사실 블록체인이 실제 사용할 때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1상한에서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고 그걸 사용해서 소셜 서비스의 어떤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이럴 때는 3상한 영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에서는 이 공간보안 영역이랑 4상한 영역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트랜잭션 영역에. 그런 면에서 제가 편의상 구분했지만 실제 그 생태계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록체인은 절대로 그 소프트웨어가 알고리즘이 다가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봐서는 블록이 생성부터 서비스 이루어질 때는 특히 IoT 시대에 들어서는 이 블록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블록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첨단 그 과학기술, 고성능 카메라라든가 어떤 물성을 분석하는 진단기 등등 또 IoT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센싱 기술들, 센싱 장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블록에 집어넣을 데이터 값을 만들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다가 아니고 ICT 기술과 다른 기술이 융합돼서 구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블록체인의 기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